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검역 강화 조치에 중국이 비자 발급 중단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타깃으로 삼은 건 한국과 일본인데요.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단기 비자 전면 발급 중단을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강효백 경희대 중국 법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뭐 PCR 검사를 강화한다던가 예. 입국 방역 조치를 강화하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을 했거든요. 예. 아예 이렇게 우리나라가 방역 조치 강화한 부분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건 좀 보복성 조치로 볼 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어제 오전까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근데 어제 오후에 일본에 대한 그 조치를 보고 이건 보복성 조치만은 아니구나. 상당히 생각보다도 다른 면에서는 또 기회일 수도 있던 그런 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일본의 조치를 보고 나서는 예. 보복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게 있어요? 예. 한국에 대한 그 조치는 우리가 1월 2일 날 중국에 대해서 그 단기 비자를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네. 한시적으로 중단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그런 대응 조치였고요. 근데 그 단기 비자가 그 상당히 두 가지뿐입니다. 그 S2 비자고요, 그냥 방문 비자, 그리고 M 비자, 그죠? 상무 비자인데, 그 외에는 전부 다 그대로 된 겁니다. 근데 일본에 대한 것은 엄청 엄중합니다. 예. 그 1월 8일 날 일본이 어떤 조치를 내렸냐면요. 지금 16개국 내지 20개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가장 이 엄중한 조치는 모로코였습니다. 국내 모든 입국자는 입국 거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1월 8일 날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아주 약간 좀 되면 과격한 조치를 취했어요. 거의 다 모든 나라는 48시간 전에 그 비행기 착석 48시간 전에 PCR 음성 증명서를 보내주고 그럼 될 건데 일본은 72시간으로 그렇고 그리고 다시 또 공항에 도착하면 또 검사를 받고 근데 그보다 더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네네. 양성일 경우에는 7일간 격리 조치 당하고 음성일 경우에도 5일간 격리 조치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8일하고 중국 바이두나 아니면 구글 들어가서 중국을 반응을 보니까 엄청나게 격앙돼 있더라고요. 이거 좀 큰일 나겠구나 했고요. 그래서 근데 9일 날 가만히 있고 10일 날 왜 우리 한국에만 이러지? 그래서 저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의아했고 좀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러지? 일본한테는 가만히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게 중국 특유의 하나의 다중포석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10일 어제 오전에 우리 한국한테 그냥 그 단기 비자만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했죠. 사실은 상무 비자도 그쪽에서 초청장을 보내면은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비자는 그대로인데 일본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이례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교 그 이전까지 그 직전까지 왜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 설명 자체가 10일 오전에는 우리한테 하면서 한국의 성한 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제해 주겠다 했는데 그 오후에 발표는 뭐냐면 그 외교 비자 그리고 관용 비자 그리고 EU 비자 A1, A2, A3인데 그 세 개 외에는 모든 일반 비자를 중지. 이건
아주 엄청 극단적인데. 근데 사실 또 다시 보면은 일본이 중국한테 8일 날 한 조치도 사실 들어오지 마라 하는 소리 똑같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일본에 대한 조치가 우리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부분보다 더 엄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게 보복성 조치보다는 어떤 좀 대응 조치다라고 그리고 저희가 해석을 하면 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저희가 앞서 이제 중국의 이번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사태 같은 게 어떤 중국의 대응 조치다. 저희가 뭐 보복 조치인지는 조금 더 해석할 여지가 있겠지만 이번 대응 조치 또 상응 조치로 인해서 확실히 우리 국민이나 기업에 부담 가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입국 제한을 실시하는데 왜 한국과 일본 먼저 했을까요? 그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한 총리의 그 견해가 좀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복 조치가 아니라 일종의 대응 조치였고, 그리고 한국이 단기 비자를 1월 2일 날 1월 말까지 중단한다에 대한 그에 대한 대응 조치였고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보면 이 조치가 저는 1월 말까지 그냥 자연적으로 소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네네. 그냥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이 상용 비자는 그래서 초청장 발급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취업 비자나 그리고 유학 비자, 그리고 가족 방문 비자 다 그대로 다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거 좀 약간 그런데 약간 한 커플만 뒤집으면 별로 그냥 엄청 마일드한 조치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당연히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입국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보복 조치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뭐 지난달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조치를 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좀 대만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근무도 하고 중국에서도 봤는데요. 예상 밖으로 대만과 중국은 사실 우리하고 남북 관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겉으로만 그냥 적대적인 관계지 안으로는 그렇게 별 큰 요소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만에 이제 방문하는 것 가지고 이까지를 연계시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근데 중국이 일본에 대한 그 감정은 상당히 깊습니다. 특히 시진핑이 특히 집권 지금 3기 그 인맥을 보면 철저한 다 이 항일, 뭐 반일 이런 투사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대만을 왜 걱정하냐면 대만이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일본으로 옛날처럼 식민지 이제 그걸 좀 저하하기 때문에 좀 그러는 거지. 그렇게 깊게 그냥 섀도우 모션으로 한두 번 던지는 것이지 그렇게 깊게 말해서 대만을 증오하든지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중국이 한미일 그 견제를 좀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이 의견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생각보다도 중국은 미국을 어떻게 보냐면은 적으로 안 봅니다. 하나의 라이벌로 봅니다. 그래서 옛날 미소 관계로 보지 않고 극복해야 할, 배워야 할 라이벌로 보지. 그래서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악감정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도요. 하나의 경쟁 대상으로 꼭 따라내야 할 1등으로 보고요. 그런데 한미 동맹은 아주 오케이 합니다. 중국에서도. 근데 거기다 살짝 끼워놓은 한미일 동맹은 중국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역사적 깊은 원한 관계 때문에 그렇죠. 네.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뭐 1월 말로 갈수록 뭐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다. 그 단기 비자 발급 중단한 게 그렇다면 1월 말이 지나면 이제 이 조치는 해제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좀 이번에 이렇게 보고 일본과 비교해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게 모든 걸 좀 다시 보니까요. 이게 아주 반응이 아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어제 중국 것을 보니까 CCTV도 보니까 한국에 대한 조치는 거의 나오지도 않고요. 아주 짤막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비교해서 볼 때 일본이 한 90% 이상 그리고 누리꾼도 중국의 누리꾼도 참 잘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 또 보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외상은 아주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우리 외무장 그냥 유감을 표명했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지금 중국의 조치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뭐 비자 발급 중단 대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해주셨던 뭐 개인 방문, 상업 무역, 예. 관광, 의료, 뭐 일반 개인 사정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이 정도면은 우리 정부가 했던 조치보다 더 수위가 센 편 아닙니까? 그래서 저 M 비자, S2 비자는 사실 S2 비자는 그냥 단순 방문이거든요. 그래서 S1 비자, 가족 장기 거주 가족들한테 그 비자는 그걸까지 이게 조치를 취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리고 상무 비자도요. 저쪽에서 중국 쪽에서 초청장이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에 초청장 하나 던지면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전체 분위기상 상당히 좀 이렇게 앞으로 이 코로나 이 시국을 극복할 그쯤에 대해서 이런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좀 그런데, 다시 또 좀 거시적으로 보면은 또 비교해서 보면은 세계 20개국하고 또 전 세계를 또 비교해서 보면 이 흐름을 보면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너무나 아주 판역이 대조됩니다. 일본에 대한 조치가 더 강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일단 이제 우리나라도 뭐 기업인들의 측면에서 보자면 예. 지금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 외로의 어떤 수출길이 막히게 됐기 때문에 좀 산업계 쪽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 말이 나오거든요. 예. 이 부분, 근데 네. 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크지만 중국도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 대상국이 우리 한국입니다. 9%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 말이죠? 이렇게 중국의 적대국으로 이렇게 일본보다 더 먼 나라로 만들지 못합니다. 중국 자기 실용과 실리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중국 내에서 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반한 감정이 좀 확산하고 있다. 네. 지금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들한테 우리가 노란색, 황색 비표를 목에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 부분에 되게 예, 예.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예. 저 중국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황색 이 목걸이에 대한 상당히 아주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아하. 너무 유명한 이야기, 홍구공원에 개와 중국인은 들어오지 마라 하고 이렇게 개목걸이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에게 이제 황색은 자기 나라 황인종을 상징하는 거고, 그다음 개로 취급한 이렇게 이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게 이 목걸이 폐용을 상당히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완장 같은 거, 무슨 이렇게 훈장 같은 걸 좋아하지 문화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약간 다르게 말이죠. 중국 사람들한테 표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뭐 이렇게 이런 악감정을 별로 싫어하는 중국 사람들이 그 문화적으로 싫어하는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좀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문화적으로 예, 받아들이기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은 재고를 했으면 예, 좋겠다라고 예, 해주셨고 예. 근데 그 중국이 외교수장들 우리나라와 이제 예. 외교수장들이 통화를 했는데 예. 통화한 다음 날에 이런 뭐 비자 예. 발급 중단 조치가 있어서 그 외교 장관들이 전화 통화에서 어떤 이견을 보인 게 그게 어떤 촉매제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저는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분명히 9일 날 저 양국 한중 외상끼리 통화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벌써 아마 우리 박진 장관께 이렇게 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한 것 때문에 이런 거 하니 양해해달라.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 유감을 잘 표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잘못했어요.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중국한테 대응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중국이 우리를 존중하고 또 이렇게 존경합니다. 중국한테 너무 저자세로 갈 때는 더 짓밟혀요. 더 깔보 있고. 그래서 안 됩니다. 나는 말이죠.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나라 현재 정부가 참 착하게 참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게 너무 차갑지도 않게 아주 황금비로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아주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중국이 입국자 방역 강화를 한 국가들에 대해서 이런 조치라는 뭐 대응 조치, 상응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 유엔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중국은 뭐 자국의 입장에서는 입국자 방역 강화하는 건 당연한데 이거를 왜 방역 강화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중국은 원래 이게 자기 중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고 좀 근데 중심이 자기 있다. 중심적이고 네네. 이 역지사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너희 그 유엔 같은 것도 우리는 나의 갈 길이 있는데 그것은 참고 사항이지 그걸 크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원론도 참 유엔에서 잘 적절했고 중국에서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지금 사태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상황인 건 맞고요. 예, 예. 뭐 중국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뭐 당장 입국 제한 조치를 풀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거 좀 중국을 좀 잘 입체적으로 그리고 1949년 이후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선사실 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 말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중국, 미국, 일본 모두 다 우리의 아주 자랑스러운 그리고 배울 게 많은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치우치지 않고 이 세 나라를 그래서 용미, 용중, 용일 하는 그 정신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일에 대한 강박관념 참 이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 중일 이 공통 배수가 참 많거든요. 최대 공약수도 많고요. 그래서 그걸 접점을 찾아가지고 해나가야지. 그리고 어떤 피해 의식에 우리만 보고 말이죠. 피해 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일본과 비교해보고 중국이 어떤 조치를 좀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그다지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단기 비자 전면 발급 중단을 결정한 배경 함께 짚어봤습니다. 강효백 경희대 중국법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